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초등 수학은 사고력이다라는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방향은 그 책을 통해서 알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수학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 책에 제일 처음은 1장, 내 아이의 수학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싶어도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교재나 방법도 필요가 없겠죠. 마치 어떤 병이라도 진단부터 먼저인 것처럼 지금의 내 아이 현주소가 어딘가를 진단을 하는데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엄마의 상태도 아이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인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불안해하고 뭐라도 하고 싶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학습지도 하고 뭐 놀이 수학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어려운 문제집도 풀고 아주 어린애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문제도 갖다 놓고 많이 푸는데요. 애도 힘들지만 엄마도 편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하기는 해요. 이것저것. 옆집 애가 하면은 그것도 또 하고 싶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은 반드시 우리 애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이 하고 계세요. 제가 상담한 결과로는요. 그 다음에 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잘 될까 하는 불안도 동시에 갖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상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엄마가 시키니까 곧잘 해요. 그 다음에 풀려서 이렇게 성취감도 있지만 어쩐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좋아지지 않는 상태의 아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곧잘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아이. 그 다음에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아이. 그러면 지레 도망가고 싶은 아이. 그 다음에 이런 아이도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욕심 많은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잘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 가면은 언젠가는 맡길 거야 하는 본능적인 깨름함이 있어요.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마도 좀 깨름하죠. 약간 불안하죠. 아이도 불안하죠. 그렇지만 수학 공부를 하는 거는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아니 할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어차피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느 일정 양의 수학 공부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 양의 수학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다 하는 이것을 지금의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즐거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자 저는 평생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고요. 또는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은 학년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 아이 개인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전달되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그 문제에 맞게 상황에 맞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진단한 사고력이 부실한 학생들의 현주소는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학년의 어느 아이나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유연한 사고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고력만 길러지면 그 학년에 맞는 것은 그 학년에 맞는 뭐 깔딱고개라면 깔딱고개,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들 따로 부분적으로 연습하고 공부하면 다 올라가는데 기본적인 사고력이 부실한 아이는
아무리 어려운 부분을 학년에 맞도록 공부를 해도 좀처럼 쌓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고력이 부실한 학생들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각 학년마다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도표를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제일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안 오르고 어려워한다는 거는 다 아는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상이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이거는 쉬우니까 문제가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가볍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는 게 초등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 될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빡세게 제대로 해야 될 거는 초등 저학년이고 초등 고학년이에요. 여기서 놓치는 아이들은 큰 코를 다치죠, 뒤에. 쉽게 말하면 수학 교육의 전략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만 잘 선택하면은 정말로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어버버하고 놓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죠. 시간도 그다음에 노력도 경제적도 다 쏟아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나는 게 수학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학 과목은 원래 그렇게 생긴 과목이 아니라 잘 되는 과목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 교육 전반에 걸쳐져서 각 학년별로 이렇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 저학년은요, 부실한 수학 개념이더라도 문제 해결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다 곧잘 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학년에 가면은 수학을 점점 어려워하거나 싫어하고 응용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고학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써 초등 저학년에도 드러나는 아이가 있죠. 그다음 중학교 가면은 부모나 본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수학을 포기하거나 끝없는 보충 과외 학원으로 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상담하고 받는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아이들인데요. 우선 이 고학년만 하나의 보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응용 문제를 벌써 잘 못합니다. 그럼 초등 고학년 응용 문제를 못하는 나이는 그 학년의 응용 문제를 많이 풀면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벌써 2학년에서 응용 문제를 못하는 이유는 2학년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벌써 못할 수밖에 없는 실력 저하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이때는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응용 문제를 못해요. 학부모님들은 이걸 못하니까 고학년 걸 열심히 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지만, 현장에 있어 보면 이거 못 푸는 아이를 자기 학년 거 들고 아무리 풀려도 어차피 잘 안 돼요. 그 전에 학년에서부터 해결해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해결한다는 말은 뭘까요? 많이 연습해서 그 기능을 익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요,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단계를 했지만 진짜 사고력을 기르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고요?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저학년이지만 어쨌든 어느 단계에서라도 애들이 한번 걸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응용 문제를 못하는 아이를 그 응용 문제를 많이 풀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얘가 벌써 이렇게 응용 문제를 못하는 거는 2학년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부터 끌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왔더라도 저희들은 반드시 저학년에서부터 끌고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진도는 언제 나가려고 지금 학년 걸 해도 바쁠 판에 그 전에 학년을 그렇게 붙들고 앉아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너무 희망적인 거는요, 놀라웠게도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바로 깨닫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는 3학년, 4학년에 왔더라도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아이 3학년, 4학년인데 1학년 것부터 그 3년 동안 그것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학년이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 어려운 것들은 만약에 자기 학년 같으면은 1년 내내 해야 될 걸 얘들은 2달, 석 달 만에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전 학년 것을 해결한 아이들은 곧 자기 학년의 응용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진도를 나가는 게 빠를까요? 그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는 게 빠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 전에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게 하면 그 다음은 그 과정에 따라서 잘 나가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상황을 분석하는 사고력을 길러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수를 못하니까 분수 연습을 더 시켜서 분수 기능을 올려준다. 그게 아니고 분수를 못하면은 도대체 분수가 뭔지, 우리 생활은 뭐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얘가 만약에 4학년 같으면은 4학년 거는 어려워도 2학년, 3학년 거는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이 아이들 속에 있단 말이죠. 그 통찰력에 기대서 그 기능을 길러주면은 놀랍게도 4학년 거는 바로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단계는 놔뒀지만 초등 저학년, 고학년에서 충분히 해결된 아이는 의외로 중고등을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빡세게 해야 된다 하고 초등에서는 뭐 곧잘 하니까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서부터 충분히 사고력을 길러줘야지만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를 쉽게 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니까요. 앞으로는 이 사고력을 어떻게 길러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